최근에 KT 주식이 급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25%나 빠졌는데요. KT에서 차기 대표 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제동 걸었습니다. 리스크는 CEO가 공석이다 이거죠. 그러는 바람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 후로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550만 주 매도했습니다. 보유 비율 보시면 10%에서 8.5%, 아직 8.5%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정치권에서 개입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KT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57%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집단 소송 할 거라고 하네요. KT 가장 큰 리스크는 CEO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표이사 윤경님으로 최종 후보가 당첨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면접까지 남았죠. 이 면접에서 또 떨어지면 CEO 공석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KT 가장 큰 리스크는 CEO 공석입니다. CEO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 주가 흐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증권사 전망. 하나증권연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CEO 연임 물 건너갔고 회사 경영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이 연구원은 KT에 대해서 부정적인 레포트를 냈습니다. CEO 공석 때문에 KT 이익 성장을 장담할 수 없고 배당금 증가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님 레포트가 맞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분은 통신 쪽이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레포트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사업 보고서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보기 전에 이 기업 차트 한번 봅시다. 장기 차트 2003년부터 차트 보세요. 상승이 없고 옆으로 기고 있죠. 거의.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기업이 성장하지 않았다. 결국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실적과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기업의 답을 찾아봅시다. 코로나 때 KT가 폭락했었죠. 2020년 보세요. 27,000원 정도의 주가가 감망했다가 17,000원까지 폭락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올랐죠. 이거 왜 오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가는 뉴스로 간다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주식을 투자한다는 건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 기업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재 공장도 있고 땅도 있죠. 영업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있죠.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주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KT의 가치인 실적을 봅시다. 2020년 사건 당시 실적이 어땠나? EPS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익이거든요. 2520이죠. 그 다음에 5197 올랐습니다. 2,000원대 있다가 5,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실적 그대로인데 주가만 변했다. 당연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속성을 알면 폭락 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볼 거. EPS는 기업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PS는 뭐냐? 기업의 자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익이 그전보다 늘었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PS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죠. 덧붙여서 PER이라는 거는 이익 대비 얼마나 싼가. 이게 낮을수록 쌉니다. PBR은 2번이죠. 이 자산 대비 얼마나 싼가.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도 낮을수록 싸다. 자, 이제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는 KT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17년, 18년 긴 시간 동안 이 기업 매출액 비슷하죠. 영업이익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올랐죠. 이 긴 시간 동안 매출액 영업이익 꾸준한 거 보이시죠? 그래도 CEO는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CEO가 어떻게 변하든 이 KT라는 기업 경기 방어주의 실적은 꾸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뭐죠? CEO의 공석 문제입니다. 그걸로 실적 안 좋아질까봐 그게 문제인데요. 그건 경기 방어주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평균은 갑니다.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자, 삼성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이 거쳐갔습니다. 근데 이 삼성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죠. 이 성장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상 기업이 CEO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크게 휘청거리지 않는다. 그거는 기업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의 중추 직원이 떠나간다. 그래도 큰 변화가 없지요. 그거는 기업의 시스템화 때문입니다. KT 이 경기 방어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이 코로나에도 변하지 않는 꾸준한 재무제표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기업의 자산 플러스 실적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CEO의 공석 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경기 방어주 KT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배당받을 생각으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오겠죠. KT 배당 수익률도 3에서 6%까지 올라갑니다. 좋죠? 근데 이렇게 폭락 두려워야 할 게 있겠습니까?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CEO 상관없이 기업의 특성상 잘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만 배당받을 생각으로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하지만 새로 사실 분들은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자, 장기 투자의 관점 보세요. 현재 이 기업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안 오르죠?
돈을 벌려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업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화됐죠. 꾸준한 성적을 내지만 크게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적합하지 않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실 수 있겠죠. 주식 투자는 수익을 벌어야 됩니다. 수익을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장하는 기업. 이 성장한다는 거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익. 요게 해마다 얼마나 올라가나. 요게 성장하는 거죠. 뉴스가 아니고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장기 투자하시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주식 하실 때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죠. 근데 왜 망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합니까? 돈을 크게 버시려면 실적이 매년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면 성공하게 되실 겁니다. 결론은 경기 방어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KT의 실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CEO 공석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런 단기 하락에 걱정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굳이 이 기업 안 사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 기업은 배당 많이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성장하는 기업, 그런 기업에 새로 하시는 분들은 투자해 보십시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시면 성공하게 됩니다. 끝.